다음은 법률요법 원칙의 적용 범위인데요. 2013년 1문에서 출제가 됐네요. 자, 먼저 위치를 좀 찾아봅니다. 자, 행정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고 했어요.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따라서 이 행정을 규율하는 행정법은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됩니다. 모든 경찰 행정 작용도 공공의 안녕 질서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서 발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게 행정법 영역입니다. 이런 행정법도요, 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에 적용되는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행정법은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다 보니까 행정법 영역에 적용되는 법치주의가 일정한 원칙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과거에는 법치 행정의 원리라고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행정기본법 8조에 입법화가 되면서 하나의 일반 원칙화됩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어요. 이러한 법치 행정의 원칙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요보 원칙, 그리고 법률 우위 원칙으로 나눠지고 있다. 자, 그런데 왜 배우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잘 보세요. 자, 법치행정 원칙이라는 건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법치주의입니다. 행정은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죠. 법치행정의 원칙은 잘 보세요. 법치행정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그런데 위법과 적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죠. 잘 보세요. 법치행정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법치행정 원칙을 준수하면 적법이 되겠죠. 여기서 위법, 적법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법심사라고 불러요. 이렇게 사법심사는 일정한 행정작용,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처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처분이 적법한지 또는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게 사법심사고, 이런 사법심사는요, 소송 요건이 아니라 취소 소송의 본안 판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치행정의 원칙은 결국 취소 소송의 구조에서 보면 소송 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서 논의가 된다.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맥락이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된다. 개념이죠.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됩니다. 이게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런 법치행정의 원칙은 맥락으로 볼 때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충족하고 본안 판단에 넘어가면 결국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시험은 거의 대부분 처분이 나오거든요. 페어발퉁스악트 처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보통 페어발퉁스악트는 행정행위인데 처분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것을 사법심사라고 부르고, 사법심사는 소송의 구조 중에서 소송 요건이 아닌 본안 판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치행정 원칙은 취소 소송의 본안 판단에서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 즉 사법심사와 관련해서 실익을 갖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연상 단어는 하나씩 암기가 필요합니다. 연상 단어 하나 볼게요. 법규는 대외적 구속력. 연상 단어는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논리 필요 없습니다. 다음, 법률 유보는 근거입니다. 근거. 자, 예를 들면 경찰권 발동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그러면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느냐? 이 말과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상 단어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연상 단어를 알아야 나중에 사례에서 쟁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쟁점 추출 훈련이라고 합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요,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위반하지 마라. 이 연상 단어는 위반입니다. 그런데 법률 우위 원칙은 다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봅니다. 취소송의 본안 판단에서 사법심사를 통해서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행정작용이 법적 근거가 없어. 그럼 법률유보원칙 위반, 다른 말로 법치행정원칙 위반, 위반이면 위법이 된다. 다음, 성문법을 위반해서 일정한 경찰권 발동이 성문법 위반이야.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반해서 그러면 성문법 위반은 법률우위원칙 위반, 즉 법치행정원칙 위반, 즉 위법이 됩니다. 다음, 나중에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원칙이니 뭐니 배우게 될 겁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했어. 그러면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은 위법이 되는데 왜 위법이 되느냐? 법률우위원칙 위반이 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법치행정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위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법치행정원칙을 왜 배우느냐? 소송의 단계 구조 중에서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서 처분의 위법 또는 적법을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법치행정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유보, 법률우위 이거를 하나씩 일단 개념을 익혀야 돼요. 자, 맥락을 이미 얘기했어요. 맥락은 취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서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게 맥락이에요. 그리고 연상단어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대적 구속력, 법률유보 원칙은 유보는 근거, 법률의 원칙은 위반, 성문법에도 위반되면 안 되고 불문법에도 위반하면 안 된다. 알아두십니다. 다음, 법치행정의 원칙 중에서 첫 번째, 법률의 법규창조력. 먼저 이거부터 배웁니다. 자, 법규 중요한 개념 넘버원이죠. 법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법규라는 말은 국민의 법률 관계를 규라는 규범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법규라는 말이 나오죠. 법규라는 말은 법률관계의 규리라고 기억하세요. 자,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법규란 법률관계의 규리인데 보세요. 원칙적으로 규범은요 둘로 나눠집니다. 도덕규범과 법규범으로 나눠져요. 양자를 구분하는 거 법 철학적인 내용인데 도덕규범은 내면적 강제력을 수반하지만 법규범은 외면적 강제력이 수반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 법규범, 도덕규범과 구별되는 법규범을 우리가 앞에 범자를 빼서 법규 또는 규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과서에 볼 때 법규에 이런 말이 나오면 아, 법규범을 줄여놓은 말이구나. 그럼 또는 규범이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도덕규범이 아니라 법자가 숨어 있는 거죠. 법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규범이 갖는 법적 성질이 뭐냐? 법규범의 성질이 뭐냐? 그럼 여기다 법규 성자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법규성이란 말을 온전하게 표현하면 법규범이 갖는 법적 성질을 줄여놓은 말이죠. 법규범이 갖는 법적 성질을 의미합니다.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법규범을 법규 또는 규범이라고 부른다. 이런 법규범이 갖는 성질을 법규성이라고 부른다. 그 법규성이 뭔데? 앞에서 했죠. 법규성, 대외적 구속력입니다.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력,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잘 보세요. 법규범이 갖는 법규성이란 뭐냐?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불러요. 이게 연상 단어였죠. 항상 기준은 여러분입니다. 행정부예요. 행정부 밖에는 누가 있다? 국민과 법원이 있습니다.
법규범위 갖는 성질은 대외적 구속력, 력자는 항상 효력의 줄임말이죠. 대외적 구속력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가 침해되면 국민은 법원을 찾아가죠. 법원에서는 재판을 합니다.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을 재판규범이라고 하는데 재판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재판규범으로 원용될 수 있는 효력이다. 자, 숨어있는 말을 한번 볼까요? 법규성, 늘리면 뭐라고요? 법규범이 갖는 성질은 대외적 구속력,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국민의 권리 의무가 침해됐을 때 법원에 재판을 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재판규범성을 갖더라. 여기는 어떤 자가 숨어있다?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다. 재판은요, 위법과 적법을 판단하는 게 재판이라고 했죠. 이 재판 규범을 위반하면 위법, 준수하면 적법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범을 재판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자, 암기 필요한 부분 얘기합니다. 법규성 1번, 대외적 구속력 2번, 재판 규범성 3번,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아두십니다. 다 똑같은 표현이다. 다음, 또 대내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대내적 구속력도 있겠네요. 대내적 구속력을 보통 우리가 내부적 행정 내부의 구속력이라고 해서 내부적 구속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내부에는 누가 있어요? 내부에는 담당 공무원이 있죠. 행정부 내부에서 공무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어떠한 규범이 법규성을 갖고 있으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내부적 구속력은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굉장히 많이 배워요. 꼭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경찰이 만약에 도로교통법, 법으로 끝나면 법률이죠. 국회에서 만든. 위임을 받으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줄여놓은 말이죠.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부르죠. 처음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나중에 해당 파트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있죠. 얘는 총리령 불령이 시행규칙인데, 도로교통법은 법률이니까 당연히 법규성이 있는 거죠.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법규성을 갖습니다. 대적 구속력이 있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나중에 범칙금 납부 명령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재 처분이 나오죠. 음주운전 단속을 해서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가택범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그런데 나중에요, 행정부 내부 규범들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일정한 고시나 훈령이나 예규, 실무에 있는 분들은 이런 단어를 한 번씩은 들어봤겠죠. 고시 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 나와요. 고시, 훈령, 예규, 얘네들은요, 원칙적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내부 기준에 불과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앞으로 배워야 된다. 자, 복습합니다. 법규범위 갖는 성질인 법규성이란 대외적 구속력이다.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대외적 구속력이라는 말 자체가 대외에는 행정부, 밖에는 국민과 법원이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집중합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한 개념에서 그래요. 법규성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정의해봐. 그러면 대외적 구속력입니다. 조금 더 얘기해봐. 그러면 법규성이란 대외적 구속력으로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다. 력이니까. 조금 더 얘기해봐. 법규성이란 대외적 구속력으로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법원의 재판규범으로 원용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더 자세히 얘기해봐. 답안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연상을 통해서.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이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 규범으로 원용하는 바 해당 규범을 준수했으면 적법, 위반했으면 위법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성질을 말한다. 이게 법규성입니다. 자, 이건 꼭 알아둬야겠죠. 여기서 연상단어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가 권리 의무를 법률관계라고 부르죠. 법률관계란 권리 의무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법률관계란 권리 의무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 즉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그래서 법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면 행정법 접근이 안 돼요. 나중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법규사항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규사항이란 말은 법규범으로 규율할 사항, 이 말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사항을 줄여서 우리가 법규사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 이게 법규잖아요. 법규사항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내부적 기준을 정한 것은 법규사항이 아니에요. 경찰 조직 내부적 기준을 정한 건 법규사항이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일정한 처분을 발령하려는 기준을 정하면 그게 바로 법규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볼게요. 그런데 왜 법규는 법률로 정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요,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자, 이 단어를 보면은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법규라는 말이 국민의 권리 의무,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고 했죠. 어떻게 규율해요? 법률 관계.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건 법률만 할 수 있대. 이 법률은 뭐냐? 국회에서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국회는요, 선출된 대의기관이죠. 즉 국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세요. 국민의 법률관계 권리 의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대의기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자, 시민혁명 이후에 행정법이 출현한 게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보면 포괄이행 금지 원칙 뭐 이런 단어가 나올 텐데 먼저 이걸 알아둬야 돼요. 법률만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 왜? 법규란 개념이 국민의 법률관계 규율이에요. 국민의 법률관계 규율.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죠. 국민의 권리 의무 규율.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규범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국민의 수천 수만 가지의 모든 권리 의무를 다 규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서 개별 구체적인 위임을 해준 행정입법으로, 나중에 보면 이제 법규 명령인데 행정입법으로 법규가 창조가 됩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위임을 해주거든요. 자, 개념만 알아두세요, 지금은. 자, 다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법치행정의 원칙을 하고 있어요. 법치행정 원칙 중에서 지금 법률의 법규 창조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와 원칙. 연상 단어 꼭 기억하라고 했네요. 유보는 뭐라고요? 근거. 우위는 위반. 우리가 유보한다는 말은 미뤄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전적 의미에서는 올라타 있다, 근거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자, 개념적으로 볼 때는요,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그리고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이 행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하거나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해도
법치행정원칙 위반이 되죠. 이걸 위반하면 뭐가 된다고요? 위법이 됩니다. 위법적 법은 어디서 판단한다고요? 본안 판단에서 하는 거예요. 논리 맥락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양자를 비교하는 건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법률의 의미, 두 번째, 적용 범위.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법률 원칙은 일정한 행정작용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경찰권 발동은요, 이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공권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작용은 이런 법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자, 이런 법률 원칙의 법률은요, 행정작용에 일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는 성문법입니다. 성문화되어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만을 의미해요. 따라서 얘는 불문법은, 일반 원칙 같은 불문법은 행정작용을 하는데 공권력을 발동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법률 우위 원칙은 성문법뿐만 아니라 플러스 불문법이 포함됩니다. 이 불문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례에서 많이 쓰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거죠.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위치가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앞에 카테고리는 법치행정 원칙이죠. 자,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원칙은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모든 법률 관계를 규율할 수 없다 보니까 개별 구체적인 위임을 해준 위임명령이 포함돼요. 이런 위임을 받은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명령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럼 얘는요, 법률 원칙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양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에서 일정한 형식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국회가 만든 법률이죠. 그런데 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모든 국민의 법률 관계를 규율할 수 없다 보니까 행정부에 위임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 내용을 채워보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위임명령입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할 테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모든 법규범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도 쓰냐면 법질서 전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위법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위반한 위법일 수도 있고 법질서 전체에 위반한 위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헌, 위법이라고 쓰면 헌법 위반, 형식적 의미의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합해서 그냥 위법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위헌, 위법할 때는 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위반. 그런데 양자를 포함하는 이 위법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 위반. 이래서 행정법이 어려워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뭐가 필기 많이 안 해도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법률 원칙은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뭐에? 성문법에 한정되는 거고, 원칙은 국회에서 만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나 위임명령이 포함된다. 얘는 성문법뿐만 아니라 플러스 불문법을 포함하고, 이 불문법에 일반 원칙이 포함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사례를 풀면 항상 일반 원칙 위반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걸 안 쓸 데가 없어. 꼭 알아둬야 돼요.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이게 중요한데 얘는요, 쟁점이 형성돼 있어. 쟁점이라는 말은 싸울 쟁자죠.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다툼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견해 다툼이 있다는 말은 학설 및 판례가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쟁점입니다. 그렇지만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 우위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법질서에 위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법률 위반 원칙, 일정한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끔 보면요, 훈훈한 미담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죠. 특히 이제 경찰분들 중에서 남모르게 정말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경찰관들에 관한 훈훈한 기사를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찰분이요, 구물품을 주는데 그 구물품을 주면서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자그마한 구물품을 전달합니다. 그럴 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법률 위반 원칙은요, 일정한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이걸 나중에 보면 우리가 급부행정이라고 불러요. 급부라는 말 자체는 돈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급부라고 불러요. 이런 행정을 급부행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노인분들 지하철 무료로 이용하는 거, 그건 서비스죠. 그리고 일정한 물품 같은 거 주는 거, 쌀이나 이런 것들, 생활보호 대상자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물품 제공하는 거, 이게 이제 재화 서비스 제공인데, 이런 급부행정은요,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시를 진압한다, 그러면 집시법에 따라서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법률 위반 원칙의 일정한 법적 근거는요, 그 행정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느냐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필요 없을 때도 있고, 또는 완화된 근거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완화된 근거를 우리가 포괄적 근거라고 불러요. 나중에 보면. 그렇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 같은 경우는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겠죠. 그게 바로 법률 위반 원칙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봤겠지만 비보호 우회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계도 기간이 끝나고 지금 이제 단속이 시작됐어요. 근데 계도 기간에서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는 좀 나이 드신 분이 걸렸단 말이에요. 아직 이제 계도 기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보면 행정지도라고 불러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이런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여기서요, 위반자에게 나중에 우리가 딱지 뗀다고 하잖아요.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거, 과태료 부과처분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들은요, 법적 근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정작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자,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공법상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경찰 작용에서도 나중에 보면 레카로 그 불법 주차된 차량을 물론 경찰 자체에서 끌고 가기도 하지만 경찰의 그런 레카가 부족하고 그러면 업체에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법상 계약 같은 걸 체결합니다. 나중에 나와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공법상 계약은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요구할까요? 법률 위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공법상 계약 체결하는데 상대방에게 비례 원칙 같은 걸 위반해서 체결했다, 그럼 법률 위반 원칙 위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도 법률 위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그렇지만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된다. 이 말은 법질서를 위반하면 위법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경찰관이 간단한 구물품을 주더라, 법적 근거 필요 있다 없다? 그때는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시위 진압을 한다,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내리고 해산 강제 진압을 합니다. 그럴 때는 법률 우위 원칙은 준수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꼭 알아야 돼요. 법률 위반 원칙은 근거, 일정한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 위반 원칙은 우위,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권 발동은 법률 우위 원칙을 준수해야 돼요. 즉 상위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이때 법률 위반 원칙의 법률은 성문법에 한정되어 있고 불문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다만 구체적 위임을 받은 위임명령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이때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 원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례 원칙일 텐데 잘 보세요. 비례 원칙의 근거에서 행정권이 발동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례 원칙을 위반하면 모든 행정권 발동은 위법해지는 겁니다.
자, 다음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법률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법률 원칙은 어디까지 적용이 될 것인지 논란이 있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하나씩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법률 유보원칙 위반이면 위법이라고 했어요. 법률 우위원칙 위반도 위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법률은 위반하면 위법이 되네요. 잘 보세요. 법률 유보원칙, 법률 우위원칙. 위반하면 위법이 되죠. 자, 이 법률을 위반해도 위법이 되고 이 법률을 위반해도 위법이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만 헌법, 법률, 명령 얘네들이 다 규범이거든요. 자,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 이 꼴. 위반하면 어떠한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을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 이걸 방금 전에 배웠어요. 뭐예요 이게? 법규성이란 연상단어, 대적 구속력. 대외는 누구 있다? 따라하세요. 지금 인강 듣는 분들도. 국민과 법원을 구속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죠. 법원에 뭐가 된다고요? 재판규범이 된다고 했죠. 재판규범이란 뭐라고 했어요? 준수했으면 적법, 위반했으면 위법. 일정한 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법이 되면 이 규범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재판 규범으로서의 성질이 있는 겁니다. 재판 규범성과 똑같은 단어 뭐라고 했어요? 대외적 구속력. 대적 구속력을 세 자로 줄이면 뭐예요? 법규성. 결론. 법률 원칙의 법률과 또는 법률 원칙의 법률은 법규성이 있어야 된다. 공통분모. 법규성이 있어야 돼요. 법규성이 있는 법규를 위반할 때만 위법이 되는 거니까.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는 이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하는 게. 자,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지금 이거 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사례풀이 할 때 질문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 보니까 행시나 사시 문제를 우리 지금 경감 승진해서 물어보는데 예전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행시 쪽에서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느냐? 자, 보세요.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가? 자, 사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방송 심의 규정은 이거는 집행행위는 아니잖아. 방송 심의 규정이니까 일정한 규범의 형태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재판 규범성. 재판 규범성은 이꼴 뭐라고요? 대외적 구속력. 대적 구속력을 세 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법규성. 따라서 이 질문의 취지는 사례풀이 할 때 결국 방송 심의 규정이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그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이게 쟁점 추출입니다. 지금 이 개념을 모르면요, 이 질문 자체가 사례에서 물어보는 취지 자체를 모르게 돼버려. 일정한 규범을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는 말 자체가 재판 규범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의가 여러분의 경감승진 준비하면서 처음 듣는 강의인 분들도 있고 타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법을 배울 때 이런 개념을 배울 때 이걸 왜 배우는지 본인이 모르면요, 행정법이 굉장히 다 단절적으로 돼버려. 지식이. 내가 이걸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소송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개념을 알아야 사례 접근도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일 먼저 맥락부터 잡습니다. 법률유보원칙의 앞에 카테고리가 뭐예요? 법률유보원칙의 앞에 카테고리는 법치, 행정의 원칙이었어요. 그걸 찾아야죠. 뭘 배웠냐면 우리가 행정의 목적은 공의 실현에 있고 그런 행정을 규율하는 게 행정법이고 얘도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는데
행정법 영역에서의 특별한 법치주의가 법치행정의 원칙이고, 법치행정의 원칙에는 법률의 법규 change력, 법률 유의, 법률 유보와 법률 우회 원칙이 있다. 따라서 법률 유보 원칙은 법치행정 원칙의 내용인 겁니다. 위반하면 위법이 돼요. 이렇게 처분 등이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해서 위법하냐는 어디서 판단한다? 본안 판단의 사법심사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자, 그걸 아는 전제하에서 하나씩 나가봅니다.